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비슷한 하루, 내일도 비슷할 하루. 그런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적어도 나보다는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조용한 아침, 혼자만의 시간에, 또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외로운 오후에,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하려 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행복해지려고요. 만족하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그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대답을요.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겁니다. 그는 그런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우울한가요? 불편한가요?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철학인가? 이게 무슨 위로인가?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요. 68살의 한 남성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행복하려고 애썼어요. 자기계발서도 수십 권 읽었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고 긍정의 힘도 믿어보려 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믿었죠. 이분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탓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20년을 보냈어요. 자책하면서요. 이분은 60 중반에 우연히 쇼펜하우어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희망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 전혀 없었어요. 대신 솔직했어요. 삶은 힘들어. 그게 정상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거짓 희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콤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고통스럽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조리한 삶을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둡고 우울하다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진지하게 읽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가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을요. 그가 우울해서가 아니라 정직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요. 71살의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쇼펜하우어를 이해 못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싶었죠. 그래서 덮었어요. 대신 긍정적인 책들을 읽었어요.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책들이요. 이분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삶의 무게를 느끼고 상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쇼펜하우어가 읽히더라고요. 아니, 읽히는 게 아니라 스며들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보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것.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 쇼펜하우어의 말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직한 어둠이 거짓된 빛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왜 우리는 불행한가? 왜 삶은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실합니다. 68살의 한 남성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긍정적인 책들만 읽었어요. 할 수 있다. 꿈을 이루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나이 들어 쇼펜하우어를 읽으니까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삶은 원래 힘든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말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곧 권태로워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울한가요? 절망적인가요? 하지만 잠시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닌가요? 72살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세로 살았어요. 남의 집이었죠. 애들 키우면서 우리 집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생각했어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이사 갈 때마다 언제쯤 내 집에서 살까 했어요. 이분은 50대 중반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내 집이다. 아무도 나가라고 못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집은 집일 뿐이었어요. 관리비 걱정, 수리비 걱정, 집값 걱정.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이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 말이 맞더라고요. 원하는 걸 못 얻을 때도 고통스러웠는데 얻고 나니까 권태로워졌어요. 그래서 뭐 하는 허무함이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집만 사면, 승진만 하면, 항상 만 하면이었습니다. 그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기쁘다가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하면을 찾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65살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직원 100명 되는 회사까지 키웠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매출 10억, 100억, 1000억. 하나씩 달성했어요. 달성할 때마다 이제 됐다. 이제 편하게 살자 했는데 이상하게 또 다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2000억, 3000억.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70살에 은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평생 뭔가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막상 멈추니까 허전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었어요.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향해 달려갈 때가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맹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의지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조금 복잡합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왜 마십니까? 마시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왜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깁니다. 61살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살이 쪘어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했죠.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어 다짐하고 한 달은 잘 참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참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요. 먹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손은 냉장고를 열고 있어요. 이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의지가 약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당신이 불안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선택이 아닙니다. 58세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수십 번 시도했습니다. 20살 때부터 피웠어요. 40년입니다. 몇 번이나 끊으려고 했어요.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을 때마다 이제 끊어야지 했는데 일주일도 못 버텼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동으로 담배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말했습니다. 제가 담배를 원하고 싶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해지는 거예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일까요? 우리에게 자유는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다고요. 하지만 욕망을 줄일 수는 있다고요. 욕망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가질 수는 있다고요.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말입니다. 예술과 관조의 순간에 우리는 잠시 욕망에서 해방된다. 예술을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욕망이 멈춥니다. 그리고 욕망이 멈추면 고통도 멈춥니다. 70살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65살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어요.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애들 다 키우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후회도 없고 오로지 붓질에만 집중하게 돼요. 어떤 색을 칠할지, 어떤 선을 그을지만 생각해요. 이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2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요. 그냥 존재하는 시간이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욕망에서 벗어난 순간의 평화입니다. 68살의 한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렇다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 없이요. 어디를 가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이분은 말했습니다. 걷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나요. 걱정, 후회, 불안. 그런데 1시간쯤 걷다 보면 생각이 멈춰요. 그냥 걷는 거예요. 발이 땅을 딛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새소리. 그것만 느껴져요. 그 순간이 참 좋아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4번째 말입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운명이다. 이 말은 쓸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63살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책을 좋아했습니다. 철학, 문학, 역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누가 뭘 샀다는 이야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면 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하더라고요. 이분은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난 척하는 건가? 자책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 이 말을 읽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고 사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고독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71살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았습니다. 학회에 가면 동료들이 있었어요.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동네 친구들은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는 관심 없어요. 이분은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나아요.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혼자 책 읽는 게 더 풍요로워요.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고독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독은 필요하지만 고립은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5번째 말입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각자는 다른 세계에 산다. 이 말은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66살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잠들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마음을 몰라요. 저도 남편 마음을 잘 몰라요.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이분은 최근 아들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가고, TV 보고, 친구 만나고.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안 슬퍼?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슬프지. 근데 살아야지. 이분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잃고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지?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슬픈 거예요. 다만 표현이 다른 거죠. 저는 울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남편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슈로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 고독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59세의 한 남성분이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수백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저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을 완전히 이해한 적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어울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슈로펜하우어의 6번째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하면 행복할 거야.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거야. 모두 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진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라고요. 70살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성공했네 하고요.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제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직하지 못한 일도 했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했고,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가진 건 많았지만 제 자신이 싫었어요. 거울을 봐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은 70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삽니다. 이제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평화로워요. 제가 제 자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요. 가진 건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이겁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4살의 한 여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가면을 썼어요.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제 진짜 모습은 숨기고요. 이분은 6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요. 이제는 그냥 제 모습대로 살아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적어도 제가 저를 좋아하니까요.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슈로펜하우어의 7번째 말입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라는 것을요. 75살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옷은 구김 하나 없어야 하고, 일은 완벽하게 해야 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 못했어요. 저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요. 이분은 70살의 큰 병을 앓았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나?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으면 어때요? 옷에 구김이 있으면 어때요? 일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였어요. 이분은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집도 대충 치우고, 옷도 편한 거 입고, 일도 대충 해요. 그런데 훨씬 편해요.
정말 중요한 것만 신경 쓰니까요. 68살의 한 여성분도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명절 때마다 연화장 수백 장 보냈어요. 자랑스러웠죠. 나는 인맥이 넓어 하고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진짜 친구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진짜 친구 5명하고만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훨씬 의미 있어요. 이게 나이 들어 배운 지혜예요. 쇼펜하우어의 8번째 말입니다. 젊음은 오류의 시기이고 장년은 투쟁의 시기이며 노년은 회한의 시기다. 이 말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72살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가 많았어요. 사람을 잘못 믿기도 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옳은 거야 확신했죠. 지금 생각하면 다 오류였어요. 이분은 말을 이었습니다. 중년에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가족 먹여 살리고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쉴 틈이 없었죠. 그렇게 20년을 보냈어요. 이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어요. 회한이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저 사람한테 잘할 걸. 그때 더 용기 낼 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생의 구조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중년에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살의 한 남성분이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말이 맞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고, 중년에는 바빴고, 지금은 후회해요. 그런데 이것도 누구나 겪는 거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조금 덜 억울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노년은 회한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평온의 시기이기도 하다. 욕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69살의 한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원하는 게 많았어요. 예쁜 옷, 좋은 집, 멋진 남편, 똑똑한 자식. 끝이 없었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혼자가 아니면 돼요. 욕심이 줄어드니까 만족이 늘었어요. 쇼펜하우어의 9번째 말입니다. 지나친 기쁨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온다. 반대로 고통을 견디면 평온이 온다. 이것은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65살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큰 돈을 벌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10억을 탔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회사 그만두고 친구들한테 술 사고 차 바꾸고 집 사고 매일이 축제였어요. 이제 평생 편하게 살겠구나 했어요. 하지만 5년 후 이분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돈을 함부로 썼어요. 사업도 잘못했고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했고 10억이 5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일할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놀기만 했으니까요. 다시 취직하려니 어디서도 안 받더라고요. 이분은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말이 맞아요. 지나친 기쁨 뒤에는 고통이 와요. 그 기쁨의 크기만큼 고통도 크더라고요. 차라리 평범하게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71살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50대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1년 내내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견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2년, 3년, 5년.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여전히 슬프지만 견딜만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은 것들이 소중해진 거예요. 아침 햇살, 꽃 한 송이, 친구의 전화.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해졌어요. 이분은 말했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나니까 평범한 게 행복이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축복이에요. 쇼펜하우어 말처럼 고통을 견디면 평온이 와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슬픈 결론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덜 불행해질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위로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니까요. 74살의 한 남성분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어요. 그게 목표였죠. 그런데 행복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래서 자책했어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고요. 이분은 쇼펜하우어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불행을 줄이기로 했어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 멀리하고 무리한 일 하지 않고 건강 챙기고 단순하게 살고 그랬더니 편해졌어요. 행복하지는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66살의 한 여성분도 말했습니다. 이제는 큰 기대를 안 해요. 행복해질 거야 같은 기대요.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자. 아프지 말자. 큰일 없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목표를 낮추니까 달성하기 쉬워요.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입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꿈을 이루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힘들어. 고통스러워.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게 정상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70살의 한 여성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행복하려고 애썼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웃으려고 했고, 감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게요. 그게 더 피곤했어요. 이분은 쇼펜하우어를 읽고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힘들면 힘들다고 해요.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요. 억지로 긍정적인 척 안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지금 불행해도 괜찮아. 삶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위로를 줍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욕망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75살의 한 남성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많은 철학자를 읽었어요. 희망적인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가장 정직하더라고요. 삶은 힘들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짓말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삶은 힘들어. 하지만 견딜 수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그래. 그게 위로가 돼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사람들도 고통받았고
욕망에 시달렸고 외로웠고 불행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요.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진실에서 오는 위로를요. 당신이 지금 힘드시다면 기억하세요. 삶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행복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고통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욕망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잠시라도 평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희망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때로는 희망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